매주 금요일 당대표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부산의 전재수입니다. 얘기하시죠. 어디에라고? 밀양입니다.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은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고향입니다. 제 고향이 어립니다. 아니 이제 선거가 그래도 이제 1년 이제 앞으로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이제 지역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에 출연을 많이 그러니까 제 지역구는 부산 북구인데 제 고향이 이제 조상들이 한 500년 살았습니다. 의령이십니까? 예, 경상남도 의령이거든요. 의령 제 고향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제 표의 상당수를 전재수 의원님이 지고 계시다는 상당수는 아니고 한 몇백 표. 우리 조혜진 의원님 고향은 밀양 쪽이신가요? 예, 밀양시에서 태어나서 창녕군에서 살다가 다시 밀양시로 들어갔죠. 참 우리 의원님 원래 이제 예전에 당 대표 또 우리 YTN 라디오 출연을 자주 하셨는데 예. 최근에 TV에만 나오시고 라디오는 안 나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아주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TV만 불러주시고 라디오는 안 불러주시고. 아유 저희는 언제든지 정말 너무 예. 오시면 좋은데요. 언제든지 스탠바이. 정비경 최고 자르고 그러는. 자르고 이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두 분이 또 예전에 잘한다고 표현 안 하고 좀 정리하고 이렇게. 바쁘시다 그래서 예. 두 분은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어떻게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이미지는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은 조혜진 의원님께서 일단은 삼선 의원이시고요. 예, 삼선 의원께서 재선 의원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20년 전에 우리 조혜진 의원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뵐 때는 형님이라 그러는데 예, 같이 공을 찼었습니다. 공이라면 축구를 같이 예, 했다. 골프공은 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찬 거는 축구공입니다. 국회 축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저희가 보좌관 출신들입니다. 국회 보좌관 축구팀에서 20년 전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이 아니고 25년 전부터 하다가 공차다가 저는 지금부터 16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 20몇 년 전에 청와대 들어가셨고. 그래요, 맞습니다. 열린 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와. 공차다가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배지를 다셨고 저는 공차다가 이제 청와대 갔다. 지금 이제 같이 어차피 축구도 시즌이기도 하고 이런데 누가 좀 더 잘 차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잘 찹니다. 일단은 공을 저 멀리 차놓고 그거 쫓아가는데 쫓아가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뜁니다. 그 저거 있잖아요. 저 독일 전차 같은 느낌이죠. 확 밀고 갑니다. 예. 이번 한일 축구 대회 나가셨어요? 한일 국회의원 축구 대회 출전하셨겠네요. 예. 골을 또 좀 넣고 하셨습니까? 지난번 대회 때 제가 저 전반 시작하자마자 10분 안에 연속 3골 넣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헤트트릭을 그냥. 잘합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대표 선수는. 제가 최재성 의원 잘하신다고 얘기는 들었긴 잘하십니다. 저하고 원래 이제 이렇게 저는 라이트 윙, 거기는 센터. 좋습니다. 자, 오늘도 축구처럼 빵빵 차주십시오. 당대표. 자,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두 분 다 나와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단독 처리가 되는 겁니까?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없던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젠자게 해서 될 일을 좀 너무 늦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됐다. 특히 이제 유가족 분들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 정치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되는데 사법적 책임이야 이제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와야 지는 것이고 정치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거다. 그래서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니까 국정조사 이후에 이 해임이나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 재판하고 형집행까지 끝내놓고 조사는 그다음 시작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경찰 수사 또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그 진상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네.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예외 없이 성역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돼 가지고 누가 법적 책임이 있고 누가 행정적 징계를 받아야 되고 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나오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결론 내려놓고 처분부터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진실에 입각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처리하게 야당이 단독 처리하게 그럼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다가는 감옥 가는데. 예. 네, 이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유가족분들이 모임을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의 단일한 요구로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는 재난안전총괄주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개 여론조사가 60-70% 정도는 이상민 장관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이게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 또는 민주당이라는 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당리 당략 그런 요구가 아니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다. 그리고 민주주의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행정적 징계로부터 보호할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전혀 없다.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진실이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 사람 보니까 법적 책임이 있네. 징계받아야 되네. 아니면은 법적 책임도 없고 저 행정적 징계도 대상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뭐 책임져야겠네. 이렇게 나오면 다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기본인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부터 하면서 벌써 결론 내려놓고 이 사람부터 먼저 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고 않다. 유가족께서도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그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쟁화돼 가지고 유가족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해석하는 길이 점점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께서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진실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그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처분에 있어서는 성역 없이 하도록 그때 힘을 실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여야 안전운임제 이거 대치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용 배경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협상의 뒷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여당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애초에는 이게 3+3 정도로 좀 국회가 중재를 좀 하자. 그러니까 노조와 정부가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틀리면 강대강 대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또 뒤에서 이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대화도 하고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협상을 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고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이거든요. 결국은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무리 극한의 대치로 가더라도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더라도 소통 채널 또는 협상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완전 투항해라. 항복해라. 와서 무릎 꿇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민주당이 3대3을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그리고 3개 품목 정도 안을 한 마련해보자. 이거를 이제 정부 여당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을 또 했습니다. 노조의 명분이 있으니까 3년 연장 더하기
한 개 품목 정도. 품목 하나 정도만 해달라.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거절했어요.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뭘 했냐. 그러면은 3 플러스 논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 기구 설치. 이것까지 이제 했는데 정부 여당이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으니까 그거를 그럼 법 개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야당이 지금 이제 정부와 노조 사이에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협상안을 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노조가 싸우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들과 조직들이 서로 상충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중재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복귀를 먼저 해라. 그다음에 연장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요 민주당이 수용했던 부분하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외형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또는 법적 절차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 다르게 말하면 어떤 현안 이슈, 그 협상 그 알맹이에 관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 이거는 그 이 현안과 관련 없이 또 협상과 관련 없이 불법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고 대화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불법은 중단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파업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정치 파업의 요소가 강하고 두 번째는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또 업무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국민 경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산업 분야에 그 피해를 끼치고 있고 그 누적을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고 그런 그런 불법적인 행위 자체는 어떤 경우에는 그는 중단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단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 하면 할수록 불법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단하라는 것이고 그다음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은 원래 3년 전에 이 그 안전 운임제를 도입해 가지고 3년 동안 시행을 했던 이유가 운임 때문이 아니고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또 그 화물연대 측에서 그때 이슈가 됐던 이 화물 그 운송 차량들의 사고의 원인이 운임이 낮아서 그렇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운전 습관이라든지 또는 그 운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생기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그쪽에서 운임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3년 동안만 운임을 올려주고 한시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고가 줄어들면 그게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운임을 가지고 해결하자. 그런데 3년을 해보니까 운송 과적도 줄어들었어요. 과속도 줄어들었어요. 사고는 더 늘었어요. 그 3년의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은 화물연대가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닌 거죠.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고 운임 자체가 운임 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원위치 시키고 그럼 그 사고 원인 딴 데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테이블로 돌아와야 되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거꾸로 운임을 더 영구적으로 올려달라. 이거는 안전 문제가 아니고 임금 인상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또 그동안에는 그 실험할 때는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차량들만 했는데 나머지 모든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한 5개 주요 그 산업까지 다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운임 증가 비용은 정부 국고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당신들이 좀 부담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로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법을 해소하고 파업 중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걸 한다면은 화물연대에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3년짜리 그것도 안 받아들일 거다. 이 말로 지금 정부 스탠스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 보면 무릎 꿇고 손 들고 백기 들고 온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3년 연장안이 집권 여당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을 들고 가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단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정운영 방향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다음에 MBC의 국세청 뭐 세무조사부터 네. 해서 고소고발, 그다음에 전 정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또 이 노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게 일관되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는 폭력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난폭합니다. 난폭하다. 네. 예. 일방적이고 아주 완사이드하게 백기 들지 않으면 이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유로운 개인들과 어떤 조직화된 직능 단체라든지 네.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도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런 것에 맛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연대가 100대 0으로 이번 싸움에서는 질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마 오후 정도에 조합원 투표가 한다고 하니까요. 그걸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김우겸 의원 10억 원 손배 청구 소송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어제 이제 김우겸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강도의 이제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 얘기 좀 나눠보시죠.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게 뻔한 금방 밝혀질 그런 거짓을 이제 공식적인 그 의정 활동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이 반복되는 거는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 이게 정치를 이거는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개인을 넘어서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됐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시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개선하는 게 아니고 더 확대시키고 더 악성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니까 네. 이는 당사자 개인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 당하고 하는 개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하. 또 국회의 기능 또 헌법기관의 어떤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법이 정한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형사적인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제기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면책특권도 이게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법원이 한계가 있다고 그 판결을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국회 그 내에서의 발언도 직무와 관계된 발언이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남을 모욕하거나 모독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물론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알고 하거나 아니면 알만한 상황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는 면책특권으로 보호 못 받는다. 네.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그 배상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했고 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이렇게 개선하지 않은 분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김우겸 의원 뭐 개인의 주장을 떠나서 네.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검사 대통령 윤석열, 검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검찰 조직이 사실은 한 몸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키워드, 단어 이걸 하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조사, 수사, 감사, 압수수색, 소환, 체포영장 뭐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 그 대한민국의 이제 대검의 중앙수사부, 중수부가 해체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역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역량, 특수수사를 하는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 반부패수사부 1부, 2부, 3부. 여기 6개의 모든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전 정부와 야당과 뭐 이런 데로 전부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예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서 오로지 조사, 수사, 감사, 기소, 뭐 압수수색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사 대통령, 검사 법무부 장관의 지금 특수수사 역량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군사 독재 정부 때는 계엄령의 말하자면 수단이 총칼이었다면 지금 일종의 이런 수사 기소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 운영의 수단을 말하자면 총칼 대신 말하자면 수사 기소 권한 가지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고강도 계엄령, 저강도 계엄령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자면 네. 충분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야당을 대하는 자세를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검사복 위에 양복 걸쳐 입고 있는 대통령의 형국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국민들이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조혜진 의원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좀 조사 이 검찰 전국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그 회오리 바람 그 광풍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그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수사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자존심 강한 검사들이 다 현장에 일선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네. 여야 안 봐줍니다. 청와대 민정실도 없어져가지고 민정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사 뭐 협의하고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지방선거 끝나고 공소시효 만료될 때 결과가 나왔지만 네. 우리 여당이 야당보다도 더 배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검찰이. 네.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당대표 시간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 또 전재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